지금 무대 설치 빗속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해서 엉망으로 그 건설 노동자분들의 지금 안전을 담보를 하고 있죠. 비 오는데 지금 사진 보니까 전자 패널들이 붙고 있어요. 아시마에. 그 LED 판이 붙고 있고요. 전기는 위험한데? 예, 그리고 그 진짜. LED 판이 설치되기 위해서 최소한 확보돼야 되는 높이가 20인데 바람 때문에 10으로 낮추고 지금 판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야 되는 가수들이 오늘 사전 리허설을 하고 장비 안 했대요. 리허설도 오늘 해야 되는데 안 했대. 아무것도 없이 지금 내일 바로 현장 무대에 들어가거든요. 음향 장비가 잘 되는지 패널은 잘 붙어 있는지 가수 공연 중에 떨어지진 않을지 무대 자체의 지도는 괜찮은 끔찍하다. 건지. 자, 그리고요. 1000대 넘는 버스가 내일 이 시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내려주고 어디로 빠지고 어떻게 올 건지. 그나마 들어오는 시간은 어떻게든 조정할 수 있다 쳐도 끝나는 건 동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나가는 분들에 대한 이 동선까지 또 생각해야 되는 거고. 끔찍하네.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사 하나를 4만 명, 5만 명이 오는 행사를 하루에 준비해서 이 모든 걸 이 악천후 속에서 다 치른다? 더군다나 대중교통 없이 버스로만? 저 여기에 남아있는 이 수많은 리스크를 우리가 지금 또 간과하고 지난 10일의 교훈조차 잊어먹고 지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길 그냥 그저 바라고만 있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또 안전불감증 속에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지금 조급합니다. 저는. 자, 여기서 잠시 내기를 걸겠습니다. 내기요. 내일 그 행사에 김건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온다의 제 왼손목과 여기 있는 치킨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좋습니다. 안기령 부대변인 어떠세요?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니 영부인이라면요. 근거를 좀 들어봐야죠. 근거. 근거를 안 듣고 그냥 느낌만 듣고 끝내면 어떡합니까? 글쎄요. 약간 애매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촉이 있습니까?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K컬처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K컬처 영업사원으로서 당연히 나와야 할 자리인 것 같기는 한데, 제 느낌상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은 제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저기 롯데월드 갈 때 그 추억 삼아서 교복에 BTS 응원복 입고 가실 것 같아요. 응원복 입고 딱. 근데 아니, BTS가 안 나오는데 왜? 사람이라면 좀 상식적이라면 이제 많은 비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안 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근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난번에 헷갈리네요. 파리에서 그 왜 PPT 행사를 했잖아요. 네. PT 행사를 했잖아.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부산 엑스포를 위한 PT를 했는데 네. 윤석열이가 가서 한 거 아니에요, 영어로. 부산 is ready. We are united. Of course.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개망신이야, 개망신. 어? 아니, 안 되는 행사 이미 그때도 안 될 거라는 짐작은 다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잼버리로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았다고 보는 건데. 근데 내일 올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 대통령 부부가 와서 그 공연이 잘 끝나면 와 우리 그 위기 대응 역량이 아주 뛰어난 정부다 이렇게 잘 마무리했다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올 거예요. 여러분 오면요. 마지막 K-팝 콘서트는 다 그 김건희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안기령 대변인님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자꾸 갈팡질팡 하시면 다음부터 간기령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온다의 손가락 겁니까? 손가락이 있어야 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딸려서. 다 딸려서. 근데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는. 어떤? 어떤 아프리카 나라. 예멘 숙소. 예멘에 있는 학생들이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남에서 이제 홍성. 해전 대학교 직계 전화를 건 거죠. 야 여기다가 애들 오니까 잘 마련을 좀 해다. 음식도 좀 시켜놓고 이렇게 그 숙소도 잘 해놓고. 윤석열 형이 지시하는 것처럼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저기가 예멘인가 아멘인가 여보 그 구약을 다 외우니까 아니 아무튼 그 나라에서 오는데 그 음식이랑 다 시켜놓고 한 몇백 인분 시켜놔 이 새끼들아. 그리고
딱 그 준비를 해놓으란 말이야. 가오 떨어지니까 알았지? 그럼 이제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왜 안 옵니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예멘 학생들은 아예 한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출국도 안 했어, 출국도. 그런 의미에서 난 아까 박시동 평론가 말씀이 너무 걱정되는 게,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천대를 6시에 맞춰서 오라고 했을 때, 이건 진짜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상해 보건데 공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학생들 들어오고 그렇게 하겠죠. 100% 네, 정확합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세계 그 2030 엑스포 유치위에서 BTS 콘서트 할 때도 공연이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했거든요. 저는 거기서 더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입장 못하고 차에서 못 내린 차도 있다고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마포 대교를 못 넘어와가지고 차 줄줄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윤 대통령이 무슨 뭐 K-팝 콘서트를 전당대회에서 버스 동원하는 것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전당대회 들으시는 것 같아. 버스 좋아하시더니 전당대회 하듯이. 제가 사무실 상암에 있어서 아는데 평소에 축구 경기만 해도요. 맞아요. 끝나고 2시간씩 막혀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평소에 이제 여기가 집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을 다 버스로 뺀다? 특히 끝나고서 집중적으로 이거 몇 시간 거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궁금했는데, 예. 그럼 축구장 잔디는 멀쩡할 수가 있나요? 멀쩡할 수가 없죠. 제가 뭐 잔디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오늘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사실은 제가 골프는 좋아하는데 이 축구나 골프나 잔디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이 잔디를 국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독자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천연 잔디, 인공 잔디의 배합 비율, 잔디 종, 이거 언제 얼마큼 깎아야 되는지를 현재 완벽한 상태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연구 개발을 했대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이거 내일 근데 노천에도, 그러니까 잔디 위에도 지금 자석이 있나 봐요. 이게 안 상하고 백이겠냐고요. 이런 잔디가.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잔디를 상하지 않게, 최대한 상하지 않게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이 단기간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잔디는 상할 수밖에 지금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축구 팬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화가 나 있죠. 얼마 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떤 그 여성 아이돌 가수들이 공연을 했는데 잔디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굉장히 그 팬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잔디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대통령 부부가 축구화는 신고 오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매너는 있으실 것 같아요. 축구화 신고 오시는. 야, 참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출연진을 맞추는 과정도 이런 총국에 이런 총국이 없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뭐 전주에 있는 그 페스티벌에 이미 나가기로 한 분들을 전주에서 처음에 우리가 월드컵 전주 경기장에서 이걸 한 해 만에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출연진들을 뭐 쉽게 말하면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이러고 빼려고 했다가 이번에 또 상암으로 오니까 또 기획이 다 틀어졌던 분들도 많으니까 KBS 무슨 뮤직뱅크 뮤직뱅크를 취소시키고 거기 있는 출연진을 또 대규모로 일로 빼고. 근데 오늘은 보니까 슈퍼스타 그룹이죠. 아이브가 사실 출연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당초 나오려고 했다가 못 나왔는데. 이제 곧 압수수색 들어가고. 나오기로 했대요. 오늘 나오기로 한 거잖아요. 또 나오기로 했어요?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이 제가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아이브 소속사가 스타쉽이에요. 스타쉽의 대주주가 카카오엔터입니다. 카카오엔터의 대장이 김범수거든요. 오늘 김범수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오늘? 오늘이요. SM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요. 지자스. 저는 아이브가 왜 갑자기 스케줄이 안 맞다가 오늘 스케줄이 맞아졌냐. 내일 출연인데 아이브 같은 스타 그룹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전화하면 나오는 그런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사건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앞으로 검찰청이라고 하지 말고 검찰 엔터테인먼트. 검찰 엔터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참 죄송한데 내부 쪽에 공직사회 휴민트 좀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지금 공연을 경찰 쪽이 지금 경찰 쪽이 행사 공연 그 내용을 지금 두루두루 지금 간섭하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경찰이 왜 경찰이 그런 거래? 아니 그리고 이 잼버리 K-팝 콘서트에 공기업 직원이 1,000명이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잔디 치우는 거 그냥 공국이 형을 부르세요. 대통령님 부르면 바로 그냥 자원봉사 하실 분인데. 그리고 저기 사실 잔디 손상돼도요.
금방 보고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조언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야, 잔디 상했으면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면 돼. 초록색 페인트로. 옛날에 정주영 정신 정주영 계승해서 정신. 정주영 정신 계승해서 당신 해봤어? 근데 그때 진짜 그랬습니까? 그 페인트를 상공에서 그걸 우리 저 찍기 위해서. 정주영을 모르는구나. 네. 저 우리 저 정주영이 아마 그때 쿠웨이트일 거예요. 네. 그 무슨 다리 공사를 하나 수주하는데 도저히 거기 뭐 노동자를 모아가지고 뭘 하기에는 공기가 너무 짧은 거야. 네.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울산에서 울산은 또 현대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울산에서 다리를 다 지어요. 그걸 바지선에 실어. 그리고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그 컬트, 네. 컬트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걸프로 해가지고 그걸 다리를 다 만들어서 가서 조립식으로 꽂아가지고. 와. 그 안전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태풍이라도 만났어, 막 다 엎어지지. 그래서 무슨 저기 로켓 배송도 아니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주영이야. 유일하게 정주영뿐이야. 누가 그걸 정주영한테 제안할 수 있겠어요. 정주영이 하자고 하니까 해봤어? 하면서 그냥 하니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공기업 직원들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뭐 온갖 그 공공기관들이 동원됐다? 이건 진짜 거스를 수 없는 누군가의 명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분은 그냥 말씀하셨어요. 당신 해보셨어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기업 직원들은 뭐 정부가 동원령을 내릴 수도 없는 위치고 뭘 한다고 그래봐야 협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응할 의무가 없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이거라는 거예요. 공기업의 어떤 그 좀 쉽게 말하면 생사 여탈은 경영 혁신 평가라든지 그렇지. 이런 거에 따라서 추후의 예산, 정부의 간섭, 뭐 사장의 연임, 임직원들의 특히 이제 그 이사급들의 연임 이런 게 걸려 있는데 그렇지. 경영 평가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지냐? 기재부가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협조 요청이 오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 말을 안 듣고 내년에 좋은 평가 받겠어? 이런 것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정말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S나 A를 받으면 그 회사 성과급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사장 같은 경우는 연임도 가능한데 S 받을 걸 A로 낮춘다든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를 걱정하니까 이분들이 그걸 압력으로 느끼는 거죠. 저는 말이죠. 이번에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할 텐데 무조건 막아야 될 텐데 뭐 행여라도 뭐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대시민처벌법인가요? 네.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하여간 참 너무 염려가 되고요. 전 이번에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네. 그렇잖아요. 온갖 그냥 아니 세상에 8월 1일 개영식을 했는데 개영식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세계적인 행사고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온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부모님도 관심을 갖는단 그렇죠. 말이야. 네. 지금 우리 아들 딸이 한국에 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망치고 망신당하고 그냥 조롱당하고 분노를 자아내고 와 난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이게 무슨 어디 학고방 같은 기획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공공이 나서서 하는 건데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 뭐 부산 엑스포가 나가리 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위신도 많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년 1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남았죠. 그 평창에서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네. 그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거는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지사의 컬래버레이션이 아유, 되는 주여. 행사입니다. 주여. 그래서 레고랜드에서 하나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찬양할 목적은 없는데 네. 음식이 끝내줬대.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다고 진짜 뭐 사람들이
음식에 관한 불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비건인 분한테는 밥하고 두부만 줬다면서요. 그 지난 도쿄 올림픽을 저희가 엄청 비판했잖아요. 네네. 그때 도쿄 올림픽 때 외국인 선수들 숙소에 뭐 종이로 만든 침대에 들어갔었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표단 밥해 먹인다고 따로 재료 공수해서 가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도쿄 올림픽 아주 많은 비판 받았던 끔찍했던 도쿄 올림픽보다 지금 이 잼버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계열들은 이렇게 국제 행사를 못 합니까? 응? 저 일본도 그렇고 저 윤석열 정권도 친일. 그렇고 친일 정권들은 왜 네, 이런지 안녕하세요. 모르겠어요. 네, 일본에서 태어나봐서 아는데 안 해본다 그러면 더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할 수 있다. 오사카. 무서운 그러게요. 거는 행사를 못하고 이거는 근데 국제 행사는 아니지만 그 아까 전당대회 이야기하셨잖아요. 국민의힘 지난 전당대회가 진짜 촌스러웠거든요. 네. 그 누구였죠? 이상민이었나? 박상민이었나? 가수, 나와서 박상민이지, 박상민 박상민. 나와서 노래 부르고 최고위원들 나가서 막 관광 버스에서 추는 것처럼 춤추고 그랬잖아요. 네. 그 보수는 행사를 그런 수준으로밖에 하지 상민 못해. 씨는 돈 받고 간 거니까. 박상민의 문제는 아니니까. 나 이럴 줄 몰랐겠어. 아니 근데 그냥 음악인이신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슬램덩크 부르시고. 아 박상민 씨 죄송합니다. 그런 행사 가지 마세요. 본인의 아 맞아요 그때 슬램덩크가 유행할 때여가지고 박상민 씨를 부른 것 맞아요. 같아요. 거기 나가서 본인 이미지만 망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냥 국민의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죠. 아니 근데 민주당 그 지방 정부는 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죽을 썼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여긴 또 민주당 출신도 아니에요. 네, 전체 민주당 정부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면 선거 때는 양쪽으로 지지가 집중되면서 45대 45 정도는 항상 수렴하거든요. 그렇지. 나머지 10%의 이제 스윙 보터들 때문에 결국에는 all or nothing 게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거기를 잡기 위해서 항상 그 악재를 조심하고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그렇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양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남으로 가면은 깃발 먹고 잡은 당선 아닙니까? 그렇지. 호남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시신 상태였는데 예. 당선되신 분도 있었어. 영남에서. 아까 사실은 이제 방금 그러니까 이제 예. 사실상 그 영호남 쪽으로 가면 그 양당에서 만든 그 지방 정부가 사실상 견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토호들과의 밀착, 또 무견제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천하에 5선, 6선 되는 그 거물급 정치인도 수도권 의원이잖아요. 요즘 같은 때 주말에 일요일 날 어디 가는지 아세요? 동네 산악회 출발하는 데 가서 인사합니다. 버스 10대 있으면은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뭐 잘 다녀오셨습니까까지 마중 인사까지도 갑니다. 선거 앞두고. 또 옆에 그 수행하러 시의원들 다 가기도 하고 보좌관들 다 갑니다.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예를 들면 한 5선급 거물이에요. 근데 의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방 영호남의 초선급 의원이 일요일이나 뭐 이런 모임 때 상임위 때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럼 야 우리 동네 오늘 산악회 가서 내가 인사하고 왔잖아. 그럼 여기 영호남 초선들은 아니, 그걸 국회의원이 왜 가요? 아예 그런 생사에 갈 수준이 아니라는 게 자기네들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가 영호남에서 팽배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정부는 견제받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은 양당 다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악회보다는 장악회로 정치장악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계. 예. 그러니까 방금 저기 박지원 선생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물론 양당 텃밭에는 그 당만 또 찍는 나름대로 또 역사적 또 뭐 저기 뭐 이와 전통이 있습니다. 뭐 그건 다 존중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양당의 텃밭 지역에서는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권에서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보여줄 당 필요가 지도부에 없어요. 대한 충성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저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느냐 충성심을 보여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저도 물론 제가 뭐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 뭐 표만 아닙니다만은 사실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능력보다는 충성심을 잘 보여주신 게 받은 원인이 아니었을까. 네, 충성심을 잘 보여주신 게. 아니 그래서
영남이나 호남에서 삼선 사선 안 쳐줘요. 수도권 재선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호남 거기 있어. 아니 영호남이라 할지라도 예컨대 부산의 민주당 의원은 초선이라 할지라도 뭐 그러지. 근데 그 완전 아성인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제 양반 김기현을 쳐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김기현. 김기현 울산에서 삼선인가 사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거의 뭐 몇십 년간 지금으로 치면 여당이 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집권해 왔는데요. 한 칼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물론 바뀐 이유는 항상 복합적이지만 제가 오늘의 이 대화의 주제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선거 있는 그 해 겨울에 눈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출근이 한 3일인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강변을 못 하고 마을버스가 마비되고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그 수많은 그 직장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결근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 6월에 그냥 아웃시켰다. 눈 못 채워서 바로 갈렸어요. 그 다음부터 고양시에 있는 모든 시장이라든지 그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눈 비 오면 바로 처리해라. 철저히 예산하고 예비해라. 이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제가 이재준 시장. 그 최성 시장이 될 때입니다. 최성 시장. 예. 최성. 그러니까 최성 시장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전 시장이 눈을 못 채웠어요. 저 국민의힘 국민의힘 때. 예. 그런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요. 지금 충북도지사가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비상 단계에서 하루 전날 서울에 갔다 오질 않나. 당일날 현장 지키질 않나. 실제로 오송에서 큰 참사가 나질 않나. 네. 그러고 났는데 다음날 가가지고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데다가 지금 예산을 해가지고 수해 복구를 거기다가 먼저 하질 않나. 이 정도면은요. 수도권에서 여기 선거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 김 지사가 다시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충북에서 당이 심판될까요? 여당이 심판될까요?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방 정부로 가면은 긴장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고향이 충청도 쪽인데 제가 근데 충청도는 거기는 이제 뭐 스윙보터 지역구라 거긴 바뀌어요. 거기는 거기 이제 잘못하면 바뀌는 동네예요. 사실 그 이전만 해도 네, 저기 네. 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민주당 출신이고 네, 삼선했어요. 네, 네. 삼선. 그러니까 특히 충북이나 충남은 이제 스윙버터 지역이 돼가지고요. 거기는 까딱하면은 갑니다. 그 이번에 저기 꼭 심판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그러니까 3년 남았는데. 돌아오는 아니 저기 제가 양양에 네. 나름대로 자주 갔는데 네. 또 예전에 속초에서 그 지역 방송 PD로도 있었고 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와 양양은요 눈이 오면은 다 채워져 있어. 이 양양은 항상 저 특정한 당이 계속 당선이 되더라고. 특정한 당은 이제 국민의힘 계열인데 네. 글쎄요 그 동네에서는 눈이 오면 바로 치운다 이게 하나의 상식이고 그걸 효능감으로 느끼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양양을 지나가면 마음이 편해. 나도 지나가는 입장에서. 차를 타고. 와, 뭐 저기 그 한계령 넘어가는데도 네. 양양은 금방 치우니까, 싹 치우니까. 네. 아니 그게 이제 사실 2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희가 대화 초입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대화도 전북의 책임, 도지사의 책임 이런 얘기를 일단 저희가 이렇게 소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여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제일 위에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서부터 책임이 내려와야 돼요. 그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정부와 여당이 처음에 전 정부 탓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먹히니까 이제 전라북도와 특히 여가부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최근에 여당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본대요. 왜 야당에서 여가부 장관 사퇴하라고 이야기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여가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윤석열 퇴진을 해야지. 윤석열이가 사실 뭐 다 기획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해임안을 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손가락이 아니라 여가부 장관만 사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 장관도 여기 공동조직위원장인데. 원수하고는. 그러면 그것까지는 좀 더 신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건드리기 쉽지 않거든. 이상민이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도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의 이제
고등학교 후배라 사실은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게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아니 이제 관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한동훈보다도 더 말하자면 신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상민에 대해서. 왜냐하면 고등학교 후배가 진짜 후배라 한국 사회에서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스카우트도 대통령의 스카우트 후배 아니겠습니까? 후배 관리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후배는 선배의 거울이다. 네. 아미는 자식의 거울이다. 누가 또 그런 말을 했었죠. 네. 아이브라든지 뉴진스 같은 세계적인 그 아이돌이 일단 나오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어이가 없는 게 문 대통령 시절에 BTS가 유엔 가서 연설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예인을 뭐 열정페이라고 그랬어요. 열정페이. BTS한테 열정페이 받지 마라. 어? 근데 지금 BTS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못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성일정 의원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오늘? 뭐라고? 야 문재인 정부 때는 잘도 데리고 다니더만. 지금 누구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옛날에 뭐 박정 시절에 오라무고 가라문가 하던 그 시절 연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티스트입니다. 예술인이고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분 한 분 한 분 인스타 팔로워가 우리 국민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그 블랙핑크 리사 이분의 그 인스타 팔로워가 제가 지금 더 많아졌겠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을 때가 5천 몇백만이었어요. 이런 그 세계적인 예술인 아티스트들을 지금 잘만 데리고 다녔는데 왜 우리는 못 데리고 와? 점점점 이 느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니까 못 데리고 다니는 거야. 너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아티스트나 예술인들에 대해서 데리고 다녀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지. 제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이제 애초에 이 K-팝 콘서트를 마지막에 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뭐 애들 요즘 K-팝 좋아하니까 가수들 데리고 와서 공연 보여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게 좀 천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가를 위해서 이제 뭐 그 예전에 소위 막 그런 가수들을 딴따라로 취급하던 시절의 그 발상으로 오라가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천박하고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제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딴 방송에서 그 1992년이었어요. 92년. 네. 92년이요?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아, 예.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BTS 언급했다가 욕 많이 먹으니까 네. 아미한테 다시 어필을 하려고 BTS 병역 그 면제 법안 내가 발의한 거다. 아미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막 꼭 네.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BTS한테 그게 더 천박해. 그렇지. 야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오빠들 내가 군대 빼려고 그랬어. 누가 빼달라고 그랬어요? 더 싫어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게 도움이 되겠냐 이거야. 네. 오늘 보니까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어떻게 하다 아이브가 또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브가 출연 약속을 지키고자 다른 일정을 조정해 자발적으로 K-팝 콘서트에 출연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네,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이제 타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자발적이라고 또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어이가 없고 사실은요.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아이브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뉴진스라고도 얘기 안 하는데요. 이런 슈퍼스타급 그 연예인들의 콘서트 일회 출연 개런티가 얼마인지 아세요? 물론 방송에 따라 다르고 행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방송은 좀 싸요. 당연하죠. 네. 그거는 이제 사실상 뭐 마이너스고요. 네. 어쨌거나 이런 외부 행사라는 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단위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이브나 뉴진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요즘 단가가 올라가가지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큰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한 장입니다. 한 장. 만 원입니까? 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슈퍼스타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브, 뉴진스, 또 있지 이런 분들이요. 슈퍼스타입니다 지금. 뭐 모르시는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네요. 궁금하네. 이게 그럼 이게 지금- 도대체 얼마 주고 하는 건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근데 궁금한 왜냐면요, 게 네. 이거 제값 안 주잖아요. 이게 열정페이고요. 근데 예. 이게 지금 뮤직뱅크를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돌려서 하는 건데 뮤직뱅크는 아니에요. 뮤직뱅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 K-팝 라이브로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KBS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뮤직뱅크 그냥 그 방송 출연료로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칠 거예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게 따져봐야 된다는 충분히 거죠. 그럴 수 있는 정부 같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요 열정 페인 아닙니다. 열정 페인 아니고 어떤 페이냐
애국페이. 애국페이죠. 애국페이. 고순 애국페이입니다. 애국페이. 야. 그래서 이번 콘서트의 예산은 또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나 물어봤더니 또 장관이 인터뷰를 하기로는 일단 국고로 지원된다. 일단 국고로 지원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다.